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방개혁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장성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예. 물론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예.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기업한테 있지만 기업이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보상도 하고 본인들이 실수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데 2011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까지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피해자들 청와대로 불러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지금 현재는 세 개의 기업들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총 이 제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가습기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15개 회사인데 거기에 원료를 제공했던 SK케미칼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물론 그전 정부가 CMIT나 MIT가 직접적으로 폐선성과 연관성이 없다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 아까 말씀드린 10개, 그다음에 SK케미칼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피해자들 만나서 피해자들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 만남 이후에 혹시나 SK케미칼이나 아니면 다른 10개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갈지가 이제 관심이 되고요. 예. CMIT나 MIT가 그럼 직접적인 폐손상에 관계가 없냐 하는 부분들을 또 다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져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좀 더 포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피해 보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종자 역할을 해주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오늘 주로 논의가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이제 실행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망자 숫자가 1,222명. 네. 이분들은 이제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목숨이다 이제 그렇죠. 이런 언급을 했고요. 산소호흡기까지 이렇게 착용하고 나온 모습이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 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일단 사망자만 해서 일단 지금 그 관련 단체에서 1,222명으로 예. 집계를 하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일단 공식 인정한 것은 한 260명 정도 됩니다만 예. 전체 난 피해자가 한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광범위한 피해를 낳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통을 당하신 분이 많거든요. 일단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그에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사법적인 판단은 뭐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끝났고 일단 이 관련자들 아마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 한 외국 업체 혹시 외국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혐의가 없음으로 일단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사법적 판단 자체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이제 피해자들 주장이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이 특별법에 따라서 각 피해 단위별로 이제 앞으로 지원해야 하게 되는데 여전히 좀 광범위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불만입니다만은 일단 이제 기업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라면 기업들이 좀 집단적으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검찰에 나와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직접 뭐 운전하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사과했어요. 그렇죠. 예. 들어오면 사과를 했는데 사실 그 사과라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예전에 그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 나와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아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국민적 여론과 비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한다는 말은 했지만 본인의 죄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군 검찰에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본인의 부인이 어제 조사하면서 나온 걸 보면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처럼 됐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국민적 정서나 지금 나온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 휴가 나온 아들을 수발들게 한 것이 공관병들한테 시켰던 일인데 그걸 아들처럼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분 다 실제적으로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군 검찰이 좀 더
지금까지 군 검찰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군 내 조직 안에 포함돼 있고 실제적으로 사령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곳이 군 검찰이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라는 의문이 지금 많이 의혹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군 검찰이 이번에 이런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군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군이 새롭게 거듭나고 송영무 국방장관 된 이후에 가장 본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예. 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전역 조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본인이 이제 전역 신청서를 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정책 연수라는 그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전역을 해버리면 군 검찰이 조사를 안 하게 되고 일반 검찰,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검찰 조직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군내 여러 가지 증거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를 수집하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군부대가 또 청와대처럼 군부대도 군사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 내에 있는 여러 조직들과 연관돼 있고 지금 현재도 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리가 7군 단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이거는 군 안에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일반 검찰 같은 경우는 군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군에 들어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대를 시키지 않고 일단 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예. 만약에 전역을 해버리면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수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의 지금 감정으로 보면 예. 저분이 저렇게 여러 가지 갑질을 하고도 연금을 다 수령하고 또 제대 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임이나 어떤 처벌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 저분이 받는 혜택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군 네. 개혁을 명분으로 뭐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뭐 고발 사건이 난무해서 군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 발언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갑질 군장성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대표의 만약에 아드님이 이런 공감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좀 국민들과 공문을 좀 공감하는 능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 검찰에 조사하고 또 군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도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경악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모든 국방의 의무 때문에 다 군대 보내놓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군인들 그 아들이 가서 저런 식으로 대우받는 게 과연 한다라면 그 심정들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정부 이 야당이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음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게 지금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젊은 층이나 한테부터 인기가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군에 갔다 온 군인들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좀 이 문제 본질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좀 저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단행된 대장급 인사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송영무 국방장관 뭐 국방개혁의 첫 단추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파격을 취했지만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군 개혁의 가장 큰 초점을 문재인 정부나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군의 체질의 변화를 좀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군이 이제는 전략 무기라든지 아니면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직접 나가서 물론 마지막에 전투의 끝은 병사들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 자체가 전투기나 첨단 무기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문화된 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려고 하다 보면 공군이나 이제 해군의
전력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공군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현재 육군 중심, 병사 중심의 이런 군 체계를 조금 첨단 과학 무기 중심의 군 체계로 가고 전문화된 인력 좀 강화시키자. 예를 들면 사병은 줄이면서 전문화된 부사관들을 좀 더 많이 지금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현대전은 첨단 무기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공군이나 해군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너무 육군 중심으로 지금까지 군이 운영돼 오다 보니까 예. 군의 개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들을 인식해서 아마 국방장관 해군 그리고 합참총장은 공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군이 65만 명 중에서 55만 명이 사실 육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지금 중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육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 뭐 육군이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군의 전적인 뭐 모든 걸 다 좌우지우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국방장관이 일단 해군 출신인데 합참의장 정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육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공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러면 전체 군, 육군 중심의 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이제 합참의장 정도 되면 지금 55만 명 육군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하고 좀 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공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서 보면 이제 한미 연합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군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전략 운영하는 데서 물론 여러 가지 군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시도는 뭐 저는 평가할 만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육군을 너무 배제하는 것 자체가 혹여 전술적 전략적으로 어떤 우를 범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당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출마 의사를 뭐 철회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기로 했는데요. 탈당이나 출당은 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만약 탈당이나 출당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의당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나와서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또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보기에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출당이나 탈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끝까지 안철수 후보를 출마를 좀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설득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99.9%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차선책으로는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대를 치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 경우는 일정 부분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가 탈당해도 일부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위기감을 느낀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탈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개별적인 탈당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 탈당으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 다만 이제 전대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화합되기보다는 분열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예. 화합보다는 분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편에서 완주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불출마 요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당이 사당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냐,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글쎄 일단 뭐 당의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예. 당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일단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선 패배의 원인이 뭔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적 정책 역량 후보로서 역량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유미 사태, 즉 조작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뭐 했던 데려왔던 또 영입시켰던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국민의당의 이런 모습 자체에 상당 부분은 책임은 일단 안철수 전 대표에 있다라는 게 이제 뭐 공통된 의견인데 예. 문제는 그런 분이 지금 당이 이렇게 위급하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이런 것 자체가 과연 좀 설득력이 있겠냐는 게 지금 당내 반응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골이 상당히 너무 깊어졌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이제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 만약에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른다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가 수습되겠냐라는 의문이 솔직히 남아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라면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라든 이런 것들이 아마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상당히 저는 오히려 더 분란이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이번 내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뭔가 화합과 통합의 전당대회보다는 좀 분열의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솔직히 드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복 성공회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